식사를 하니 다시 마음이 편해졌어요. 역시 낭만은 배가 고프지 않아야 생기나 봅니다. 이 식당도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되겠죠. 의뢰인들이 가끔 임대차 건물 수선을 해야 할 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주고 있지? 원리를 설명해줍니다. 건물의 구조와 관련된 것. 예를 들어 누수나 보일러 이런 것은 대체로 집주인 부담, 기타 사소한 수선은 대체로 임차인 부담 이렇게요. 이것을 어렵게 얘기하면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 독립물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해볼까?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서 객관적 가치를 그대로 존속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필요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보일러는 필요비입니다. 집주인이 비용을 내야 하고 임차인이 지출했다면 지출 즉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당에 보일러가 있다면 필요비이죠. 누수로 도배나 장판이 훼손되었다면 이것도 필요비겠네요. 유익비는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서 객관적 가치를 유익하게 증가시키는 비용. 이것을 유익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이 건물의 창을 이중창으로 바꾸었다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죠. 임대차가 끝나도 계속 유익한 상태가 남겨져 있으면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대부분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필요비나 유익비, 특히 유익비를 포기하는 약정이어서 실제로 유익비 청구가 드물지. 맞아요. 건물의 구성 부분은 아니지만 건물에 붙여두면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는 물건을 부속물이라고 하지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것인데요. 부속물로 인정되면 부속물을 매수해가라는 청구권, 즉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정작 부속물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서요. 대부분 독립물로 보지요. 임대인은 그냥 떼가라고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경우에 따라 독립물로 보는 판결도 많습니다. 영업용 간판 같은 것은 당연히 독립물이고요.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는 상관이 없는 물건이니까요. 그렇지. 부속물이 되려면 설치할 때 임대인 동의도 얻었어야 하고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내거나 그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실제로 청구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그 건물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데 임차인의 시설로 인해 방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의 입장이 그다지 불합리한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렇네요. 이렇게 보면 대체로 임차인은 건물에 이런저런 시설을 해도 임대차가 종료할 때 다 철거하여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복잡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수선한 비용을 반환받는 법리도 복잡해.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지. 그런데 이변. 아까 들고 있던 내 가방은 어떻게 했지? 왜 가방이 하나만 있어? 어디 갔나요? 제가 제 몸의 부속물처럼 생각하고 잘 들고 다녔는데 어디로 갔나요? 가방 늦게 따라오고 있나? 마음이 복잡해지네.